근데 뭐 결국 엄밀히 말하면 안 팔리는 집은 없는 거고, 내가 이제 그 낮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을 건데. 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이 대구 부동산 측면에서 최근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시기들이 조금은 지나간 느낌이고, 뭐 지역이나 아파트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승한 곳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상반기 안에서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, 이런 시기를 또 가만히 있기보다도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어떤 식으로 행동 요령을 잡아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연히 자금만 충분하다면 뭐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지만, 이게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뭐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. 자, 그럼 이럴 때는 뭐 기준이 참 중요할 건데, 실제 우리 대구 아파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아파트만 62만 7천 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쭉 나눠 봤었을 때 한 2010년 정도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한 45만 건 정도 되고요. 15년까지로 이제 넓힌다면 한 50만 호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 비율이 15년 정도까지라고 했을 때 이 전체의 80%를 차지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20%에서 반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구축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좀 점점 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선호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거를 쉬운 결론을 내보면은 너가 살 수 있는 가장 신축을 사라, 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, 이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 어떤 아파트들과 보내는 게 좋을 것이냐, 구축 아파트로는 가격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대출 조금 더 맞더라도 이런 신축급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축급을 바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뭐 비수성구의 신축들도 84 타입 기준으로 6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우리가 59 타입으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거다. 그래서 요게 이제 한 4억 5천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. 만약 저층이라면 좀 더 가격이 낮을 수는 있겠죠. 요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구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. 결국 우리가 일단 연식으로 먼저 기준을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서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살펴봐야 될 건데, 보통 84 타입은 있으니까 이 84 타입 기준으로 만약 90년대 아파트라면 그래도 한 4억을 넘어가는 이 금액 이상의 구축 아파트를 들고 있을 때는 우리 대구권 안에서는 입지가 받쳐지는 곳들이다 보니까 안정권에 좀 포함된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대가 넘어간다면 황금캐슬 골드파크 이런 데가 입지가 괜찮고 실거주 가치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. 한 5억 정도 수준일 때는 역시 뭐 나쁘지 않다. 자, 근데 뭐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사실 이런 투자성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느냐, 이거는 별개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지가 무엇이냐,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을 때는요, 방금 말했던 뭐 대구권 안에서 신축을 좀 노려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또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권의 아파트들을 바라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. 자, 그럼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어떻게 좀 서칭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울 건 전혀 없겠죠. 먼저 한 6억대 정도라고 했을 때 그냥 최소 금액을 6억이라고 놓고요, 그리고 최대 금액을 뭐 6억 9,999만원 이렇게 이제 했었을 때 면적을 한 30평대로 맞춰주고요, 그리고 세대수를 한 300세대 이상으로 잡고 보자면 당연히 강남권에서는 뭐 잡히는 게 없을 거고요, 강남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강동구 라인으로 갔을 때는 또 구축 아파트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. 그나마 요 하남시청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니까 뭐 서울권을 먼저 살펴보자고요.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, 그렇죠. 전농동 근처에 구축 아파트들이 잡힐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뭐 창신 이런 데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제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텐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개발 단지들이 어디 있는가 좀 잡아보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일 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.
그럼 이제 부동산 가면 돼요. 그냥 이 아파트를 임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들러 주변 호재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나가면 사실 어렵지 않게 잡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호재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. 본인이 본인 집 말할 때 여긴 이래서 좋고 나중에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 그런 데가 없거든요. 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의 선택지를 가진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을 속속 얻어낸다면 가봤을 때 뭐가 괜찮은지를 바로 잡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빠른 가격 변화를 좀 추구한다면 그래도 신축급을 노려나가는 게 맞을 거고요. 그래도 우리가 좋은 입지를 선택한다면 이런 구축 아파트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결국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거죠.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만 남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평이라도 강남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대구의 땅 한 평보다도 이제 서울 어디가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뭐 당장 뭐 우리가 한 달, 두 달 이내로 갈아타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. 집이 또 안 팔린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. 근데 뭐 결국 엄밀히 말하면 안 팔리는 집은 없는 거고 내가 이제 그 낮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을 건데 그럼 이제 팔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갈지를 좀 잡아둬야 된다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금액대를 좀 설정을 하고 그 금액대 안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까 좀 잡아 나간다면요 팔렸을 때 바로 행동해 볼 수 있을 거니까 혹은 더 좋은 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어떠한 낮은 가격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내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아파트와 보낼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3일 목요일에는 대구업권 안에서 내 집 마련 또 갈아타기 미니 특강을 준비해 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또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게 어차피 휘발성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. 이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 될 때가 많으니까 뭐 그래도 올해 안에서 좀 진지한 계획을 하시거나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오셨을 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